반갑습니다. 제주반도체 주주 여러분들. 일단 제주반도체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은 실적이 일단 나왔고요. 실적 나왔는데 LPDDR 쪽에 매출 비중이 좀 많이 줄어가지고 11% 정도 차지하고 있고 낸드 MCP 쪽에 61% 비중으로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인덱스에다가 그 상승 동력이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낸드 MCP라는 것은 멀티칩 패키지죠. 낸드를 멀티칩으로 패키지한다. 두 겹으로 쌓는다라는 말이 되겠고, 두 겹으로 쌓은 만큼 용량도 많을 거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 일단 뭐, 개인향으로 많이 들어갈 겁니다. 아마 개인향으로 들어가는 것 중에 MCP가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AI 데이터 센터향으로는 관련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온디바이스 AI 관련이고 모바일에 들어가거나 차량용 디바이스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량에 들어가는 그 내비게이션 저장 공간, 그 저장 공간도 이 멀티칩 패키지가 들어간 낸드 플래시가 들어간 제품이죠. SSD 카드가 들어갑니다. 거의 뭐 보통 16GB 들어가죠. 모바일에도 요즘은 그런 이제 저용량을 사용하지 않는데 보통 128기가라든지 256기가 사용을 하죠. 외장 SSD 같은 경우요. 뭐 더 용량 큰 것도 많을 텐데 그렇게 용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멀티칩 패키지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수준으로 가기 때문에 보통 이제 멀티칩 패키지로 사용을 하는 게 이제 모바일 쪽에 최근까지 이제 사용되는 게 거의 한 128기가나 256기가까지 좀 사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더라도 뭐 컨슈머 이렇게 DDR은 컨슈머라고 따로 적혀 있는데 낸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자동차 회사라든지 그런 쪽에 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적혀 있는 걸로 보입니다. 여하튼 이제 통신용이라든지 전장용으로 이제 납품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온디바이스 AI 같은 경우 AI 데이터 센터로 사실 좀 수혜를 입기보다는 다소 삼성전자는 관련이 없겠지만 이제 이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 수출 비중이 높죠. 보시다시피 수출 비중이 굉장히 높죠. 이것을 봤을 때 일단 중국향이 많아 보이고 화이자폰 관련해서 영향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화이자폰으로 테마가 좀 엮여 있는 것 같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LPDDR이라든지 뭐 낸드 쪽에 매출을 올리는 업체 같습니다. 이번에 화이자폰이 지금 삼성과 어떤 대결 구도로서 지금 계속해서 이제 AI가 들어서면서부터 정부의 어떤 그 외국산에 대한 제재가 좀 가해지고 있죠. 그에 따라서 이제 중국인들은 중국산을 소비해라. 뭐 이런 이제 정부적인 어떤 간섭에 의해서 화이자폰 그에 따른 수혜를 입을 수 있다. 그런 수혜 가능성, 중국산 폰에 대한 수혜 가능성 때문에 좀 올랐던 것도 있죠. 이렇게 가격이 많이 올랐던 것도 있습니다. 2024년 초에. 작년에 사실 제가 주식 이제 11월 달쯤에 봤을 때는 딱 이때였는데, 제주 반도체를 딱 이때 봤었습니다. 이때 못 들어간 게 정말 아쉽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살 걸, 껄무새가 좀 되기도 하는데요. 제주 반도체를 볼 때마다. 여하튼 간에 지금 다시 반등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모바일 시장, 이 휴대폰 시장에 대한 어떤 치킨 게임, 누가 이길까를 좀 질문을 던져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지금 AI, 온디바이스 AI 관련해서 삼성전자랑 하이자폰, 그리고 애플과 대립구도가 이렇게 삼각관계가 있는데, 지금 삼성전자 출시하고 나서 굉장히 지금 성황리에 지금 뭐 플립 6, 폴더 6가 팔리고 있는데요. 화이자폰은 또 매출 비중이 얼마나 될지 점유율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온디바이스 AI가 이제 막 도입되고 나서 점유율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나온 어떤 지표가 없다 보니까 그런 지표가 나온다면 바로바로 업데이트 시켜 드릴 텐데요. 지금 그런 지표가 없어서 좀 아쉽지만은 여하튼 간에 삼성이 이길지 화이자가 이길지 그 대결 구도를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부차적으로 또 자동차 회사에 또 납품이 될 걸로 보입니다. 그에 따라서 자동차 판매량도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아무튼 시장 자체만 보면은 지금 오늘 반등한 것은 어, 엔비디아가 주가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어제 밤에. 그 엔비디아의 영향일 거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AI 관련 주로 엮여 있죠. 온디바이스 AI라고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온디바이스 AI랑 AI 데이터 센터 향으로 가는 엔비디아랑 별로 관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없는데 근데 이제 엔비디아랑 TSMC랑 엮여 있고 TSMC가 또 이제 여러 온디바이스 AI 업체와 엮여 있다 보니까 그렇게 엮여 가지고 이제 AI가 한 뭉텅거리로 이렇게 좀 가격이 연동돼서 움직이는 경향은 있죠. 그런 경향을 생각해서 본다면은 엔비디아의 어제 가격 상승에 따라서 좀 상승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실적 면에서도 충분히 상승할 만합니다. 보시다시피 매출액 비중이 지금 중국향이 많지만은 여하튼간에 중국향의 매출 비중이 높은 만큼 중국의 이 라이센스 이 라이센스뿐만 아니라 이제 로열티 부분에서 충분히 칩 생산이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매출액이 늘어난다고 봤을 때 그만큼 재고 소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하이자폰의 소비가 늘어났다 이렇게 또 전망도 할 수 있고요. 그런 점에서 지금 매출액이 많이 늘었습니다. 거의 20% 가까이 늘었죠. 보시다시피 629억에서 864억으로 늘었기 때문에 거의 160억, 그러니까 20%, 거의 140억 정도 늘었죠. 130억 정도 늘었는데 거의 20% 늘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매출 비중도 별로 있지 않고요. 판관비 제하고 나면 이제 영업이익이 거의 71억 정도 나왔는데 71억이면은 지금 영업이익률이 10%못 미치는 거의 9% 정도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 거의 9%고요. 당기순이익률은 지금 영업이익보다 많이 나왔죠. 영업 외이익의 어떤 영향일 거로 보이죠. 그러면은 당기순이익 일단 93억이고 여기서 이제 지배기업이라고 하면은 복권 관련해서 자회사 있고요. 또 IC 칩 관련해서 개발 회사가 있죠. 그런 회사들의 기업의 이제 소유주의 기속되는 당기순이익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손실 이익 좀 제하고 더하고 하면은 총 포괄 손익이 19억 정도 나옵니다. 19억 정도 나왔다라고 보면은 이제 총 포괄 손익 같은 경우 거의 4% 정도 비율을 보이죠. 일단 총 포괄 손익 같은 경우 지금 전년도 대비해서 별로 좋지 않죠. 다소 좀 줄기는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거의 96억에서 91억으로 이렇게 줄었는데 여하튼 간에 흑자를 유지하고 있는 것부터 일단 좀 좋은 호신호입니다. 흑자를 유지하면 자본 자체가 늘어나면서 BPS가 늘어나니까요. 그런 점에서 좀 호신호이고요. 그리고 이제 매출액 부분에서 20% 성장했다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업황 탓도 있죠. 업황 자체적으로 디램 가격과 낸드 가격이 거의 40% 이렇게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3분기부터 또 30%더 올라간다고 하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훨씬 더 많이 올라간다고 하기 때문에 매출액 자체는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매출액에 의한 어떤 이제 손익계산서 면으로 또 이제 상승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만은 보시다시피 지금 뭐 매출액이 지금 전분기 대비해서 좀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보시다시피 지금 2021년 업황이 좋았을 때 이때 21년에도 디램 가격, 낸드 가격이 고점에 다다르면서 호황이라고 했습니다. 19년도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개인 PC나 뭐 이제 언택트 관련해서요. 코로나 때문에 밖을 못 나가서 개인 PC 향으로 뭐 낸드라든지 그 1TB, 2TB 뭐 이런 이제 낸드가 많이 들어가는 그 SSD 많이 매출이 컸었죠. 그때 당시에 낸드 매출이 엄청났었고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채굴기라든지 이쪽으로 지금 그때 수요가 많았기 때문에 디램 낸드 가격이 올라갔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좀 침체기를 2023년도에 침체를 겪고 또 이제 2024년도 회복을 겪고 사이클적으로 보면은 21년도 그리고 23년도 그리고 25년도 이렇게 이제 주기가 반도체 주기는 4년마다 이렇게 일어납니다. 4년마다 사이클이 일어나는데요. 호황이 그래서 이제 25년이라고 하는 거고, 뭐, 물론 이제 AI 수요가 지금 막 왔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제 AI 때문에 25년도에 호황이 올 거라고 하고 있는데, 그런 이제 호황을 계산을 하더라도 또 이제, 어, 지금 2분기 실적이 가장 좋을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하튼 간에. 포항은 25년도이기 때문에 매출액이 지금 이렇게 올라왔던 게 25년도에 이렇게 올라올 거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여하튼 그렇게 된다라고 보면은 사실 이제 주가가 너무 빨리 선반영된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런데 PBR 쪽에서 보게 되면은 지금 PBR 2분기 기준으로 계산된 PBR을 보게 되면 3배입니다. 3배고 지금 24년도 업황 회복 단계고 25년도 업황이 좋아진다라고 봤을 때 사실상 내년까지 실적이 좋아질 텐데 얼마나 좋아질지 알 수는 없지만은 AI 데이터 센터향으로 굉장히 수요가 큰 만큼 지금 확 좋아질 거다, 많이 좋아질 거다 이런 말씀 좀 확신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21년도랑 지금이랑 사실 업황 자체는 호황이 맞는데 디램 가격, 낸드 가격 올라가고 있으니까 호황은 맞는데 그게 이제 디램이 그 HBM 쪽으로 많이 사용이 되다 보니 디램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사실 이제 DDR5, DDR4 관련이 있죠. 제주 반도체 관련이 있지만은 개인향이기 때문에 보통은 개인향으로 많이 생산이 되기 때문에 그쪽 그 DDR5 서버용 칩으로 만드는 DDR5가 아닌 이상 아무래도 좀 매출액 증대가 좀 제한적이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한다면은 지금 빠지고 있는 이 가격이라도 지금 사실 가격이 많이 빠졌지만 지금도 3배죠. 지금도 3배이기 때문에 25년까지 사실 적정 가격일 수도 있습니다.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적정 가격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조심을 하셔야 되고 원래 주가라는 것은 좀 기대감을 먹고 올라간 다음에 실적으로 빠지기 마련이죠. 그런 점에서 기대감, 앞으로 25년까지 기대감 충분히 생길 수 있고 그런 어떤 트리거는 엔비디아의 실적이 지금 1차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근접해 있는 이슈로는요. 여하튼 엔비디아가 지금 어제 종가 자체는 좀 크게 상승해서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좀 상승을 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국장 자체는요. 반도체 종목 다 이제 올라오고 있는 거의 다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죠. 여하튼 그래서 이제 뭐 엔비디아가 중요한 것이고 엔비디아 움직임이 중요한 것인데 지금 엔비디아가 사실 살짝 좀 떨어질 것 같은 오늘은 좀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조금 움직임이 좀 보입니다. 포착이 됩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종가가 ASML이 실적이 발표되고 나서 개파락을 시작으로 이 추세로 전환됐다가 경기 침체로 더 많이 깎였는데 경기 침체 우려로 많이 깎였죠. 그 여하튼 ASML이 2분기 실적이 나왔던 이 시점까지 가격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렇다는 것은 사실 간보기죠. 더 이상 간보기로 좀 보이고 더 이상 올라갈 건지 말 건지 오늘 좀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올라간다면 또 문제인 게 올라간다면 엔비디아 실적 때 발표되고 나서 이제 더 이제 광기가 생길 수도 있는데 너무 많이 이렇게 양봉이 많이 나오면 그만큼 너무 많이 빠질 수 있어서 그게 또 걱정입니다. 금리 발표도 앞두고 있고 엔비디아 실적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양봉이 너무 수차례 나오다 보니 다소 지금은 좀 이 저항 채널, 이 빗각 저항 채널을 맞고 좀 꺾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내일 국장 조금 마이너스적인 부분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22일선 위에서 안착해서 있는 상황인 만큼 조금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저항 채널은 뚫은 걸로 보이죠. 어, 완전히 뚫은 건 아닙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완전히 뚫은 건 아니고 단기적인 저항 채널은 뚫었고요. 이런 이제 중기적인 저항 채널은 못 뚫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단기적인 저항 채널
이 채널은 뚫었다라는 말이고요. 이 저항 채널요. 이 저항 채널은 아무래도 이제 5일선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22일선이 이제 단기적인 저항 채널이 되겠는데 그 선 자체는 뚫었습니다. 여하튼 뭐 가격적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상당히 저점을 찍었습니다. 24년도 좀 횡보했던 이 기간에 다소 횡보했던 구간이거든요. 12,000원이 이 기간에 좀 다소 횡보했죠. 보시다시피 이 구간에 횡보를 한 만큼 매물대가 많을 것입니다. 이 매물대 많은 곳을 찍고 터치하고 올라간 만큼 좀 저점은 좀 다졌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들기는 드는데 여하튼간에 엔비디아의 실적이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좀 불확실성이 좀 큰 만큼 좀 조심하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안전하게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완전히 뭐 추세 전환이 일어났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여하튼 실적 부분에 있어서 좀 좋게 생각은 되지만은 앞으로 더 큰 실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PBR적인 부분에서 말씀드리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좀 정리를 해보고요. 좀 조심하시라는 말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기 바라면서 새로운 이슈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